다발성 골수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신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여 즙 같은 농축액은 피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믹서기에 간 주스는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즙이라고 하는 게 신장뿐만이 아니라 간에도 안 좋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한 성분이 너무 많이 섭취되어지는, 과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즙은 우리 집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위생 상태나 이런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모르지만은 그냥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는 성분도 성분이지만은 그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축액 같은 경우는 저는 완치 판정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집에서 과일 넣어서 갈아 드시고, 고구마, 우유 뭐 이렇게 넣어서 갈아 드시고, 라떼 종류 엄청 많잖아요. 고구마하고 우유 넣으면은 고구마 라떼, 우유하고 호박 넣으면은 호박 라떼, 블루베리하고 우유 넣으면은 블루베리 라떼, 바나나하고 우유 넣으면은 바나나 라떼. 그냥 라떼가 그냥 우유라는 얘기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그런 망고 넣으면 망고 라떼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바로바로 해서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그리고 간암이신데 간암으로 옵디보하고 있는데 골고루 먹는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새끼 제대로 먹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유산균만 먹고 있고 프로폴리스 추가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유산균은 드시는데요. 프로폴리스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간이기 때문에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도 일단 약간의 그 센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도 간이 오히려 일을 하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도 프로폴리스 대신에 달걀 하나를 드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암 환자는 익힌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수라는 괜찮은 건가요? 수라는 익힌 거예요. 전자레인지에다 지금 익힌 거거든요. 그리고 암 환자는 익힌 음식만 먹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백혈구 수치가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력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항암제나 이런 치료 중에 이런 점막이나 전체적으로 그냥 이런 그 상피세포, 그리고 안에 있는 내막세포,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아기 같은 그런 상태라 조금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약해서 가능하면 익힌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익힌 음식을 드시는 건 좋지만 익힌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일이나 샐러드나 이런 것들은 익히지 않고 저희가 먹어야 되는 생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거부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수란은 익힌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수란인데 지금 이게 약간 전자레인지로 해서 좀 덜 익어 보이는 건데요. 이거 다 익었어요. 네, 다 익은 겁니다. 네, 이거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이게 이제 조금 안 익은 거라 좀 불안하다 하셨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여기는 요리하는 곳이 아니라 위에 덮는 뚜껑이 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증발되어져서 그러는데 위에 뚜껑 맞는 그런 그 전자레인지용 그릇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잘 익혀서 드실 수 있으세요. 매 식후에 식초 먹어도 되나요? 왜 드시려고 하시는데요? 식초만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어쨌든 식초는 산이잖아요. 산이라고 하면은 점막에 저희 산 이렇게 식초 이렇게 하면은 피부 화 하잖아요. 화 하면서 아프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그 아픔이 덜 느껴질 뿐이지 자극이 엄청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다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약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산을 뿌리면은 우리 여기 조그마한 상처만 나 있는데 물만 닿아도 아픈데 여기에다가 식초를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절초풍을 하죠. 드시지 마세요. 만약에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초보다는 그냥 레몬차나 이런 상큼한 차 종류로 드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있잖아요. 물에다가 레몬 썰어가지고 그냥 레몬 넣어서 그냥 그대로 드시면은요, 레몬 중에 들어있는 뭐 구연산이나 향이나 이런 거 생수 중에 다 빠져나오거든요. 그건 수용성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 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세요. 네, 식초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금도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소금도 안 드십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짜지 않게, 달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했는데 소금이요. 아무리 죽염해서 몇백 번을 구워놔도 결국 소금은 NaCl, 나트륨, 염소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무기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야채 그냥 상추 한 입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금 한 스푼씩 드시는 거 하지 마시고 식초 그냥 드시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하시는 뭐 희석해서 뭐 그 정도는 괜찮으신데요. 그냥 드시는 거 절대로 안 드십니다. 아버님께서 림프종 환자인데 가열하지 않는 건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입맛이 없으셔서 마카롱, 치즈케이크 같은 거 사다 드려도 될까요? 마카롱은 괜찮으세요. 근데 치즈케이크는 안 되세요. 왜냐하면 치즈 자체가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 치즈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부드러움이 있으면서 좀 단맛도 너무 세요. 마카롱 드시는 단맛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입맛이 없으니까 마카롱 정도는 괜찮으시고 너무 달다 싶으시면은 그 안에 크림은 빼고요. 그냥 껍질만 있잖아요. 마카롱 겉껍질은 밀가루가 아니라 아몬드 가루거든요. 그래서 그냥 겉껍질 정도는 되게 좀 부드럽게 드셔도 괜찮으신데 치즈케이크는 안 되십니다. 네. 치즈케이크는 드시지 마시고요. 마카롱이나 쿠키나 뭐 이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야채를 깨끗이 씻어 데친 그 물을 음료나 음식에 사용해도 간에 무리가 간이신 거죠? 간에 무리가 없을까요? 수시로 마시는데 고민입니다. 야채를 데친 물을 음식 하실 때 사용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 데친 물을 가지고 국을 끓이신다든지. 근데요, 저는 안 하시는 게 실은 더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일단은 야채를 데치는 이유는 위생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유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의 불순 물질이라든지 부유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야채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한번 데쳐서 먹으면은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게 하는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소화가 잘 되게 데치고 나서 남은 그 물은 그냥 활용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굳이 안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근데 그냥 그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물 만드는 거, 뭐 표고버섯, 무, 멸치, 뭐 새우 이런 걸로 정식으로 그야말로 육수를 위해서 만든 물질. 그러면은 이런 거에는 뭐 구안인산도 들어있고 이노신산도 들어있고 글루타민산도 들어있고 이 좋은 맛을 내기 위한 것들이 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야채 같은 경우에는 실은 뭐 시금치 같은 경우는 유기산 휘발시키려고 일부러 데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물질은 굳이 않으셔도 그냥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간에 뭐 무리를 줄 리는 없는데 약간의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소화를 좀 더 잘 되게 하는 부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리 과정 중에 나오는 그 물을 활용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많이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다시마 끓인 물 드시는 것은 그냥 다시마 차도 있거든요. 그런 물을 그냥 오히려 차를 위한 그냥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하나 만드셔가지고 드시는 게 더 낫지, 음식하고 활용된 그 물은 안 마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실은 이 영양 강의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 결론은 똑같습니다. 골고루 드시고 단백질 빼지 말고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만 드셔도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만 먹으면은 단백질이 에너지로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이나 이런 죽 종류를 해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단백질을 드시면서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야지만이 단백질은 우리 몸 세포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데 활용을 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제가 요리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조금은 식욕이 없으실 때 어떻게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까, 그리고 미각이 좀 변했을 때 어떻게 식사를 하시면은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절대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을 드시고 계실 때는 건강식품을 일단은 그냥 생각에서 없애버리세요. 그 무엇이 됐던지 간에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른 영양분을 포함할 수 있는 식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은 더 손쉽게 단백질이나 이런 걸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재료로 오늘 이제 달걀을 가지고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레시피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고요. 혹시 더 뭐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희망정보센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